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12월 3일 62의 한능검 시험이 약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조금 뭐 TV라던가 이런 걸 못 다뤘었는데 이번 영상부터 다시 한능검 단기 전략 및 기출풀이 기초를 다루면서 영상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구독을 인증해줄 경우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OS 파일은 이런 식,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파일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험 공략을 위한 전략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고정 링크 참고해주시고, 아직 코칭 받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이 받아봐야 한 5분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스타에 이것도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62의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급수별 공부 방향, 그리고 고민할 부분, 그리고 기출풀이 원리 기초를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제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단기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리면 3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3급 유형 핵심 특강과 예상 문제 영상들을 보시면 되고요. 2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여기에 킬러 OX 강의를 들으시고 1급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 저격 특강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미 N수라던가 이미 이론은 다 해독했는데 이 단기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정규 강의 1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정규 강의가 100강이긴 하지만 이거 다 합쳐봤자 시간이 40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 수에 비하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난 삼국시대 통일이 약해, 난 조선시대 실학파가 약해, 나 현대사 대통령을 잘 몰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만 잘 들으셔도 무리 없게 제가 강의를 일부러 최대한 쪼개놓은 거니까 꼭 다 보시지 않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진짜 안 보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것만 보셔도 무리 없으니까 그걸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의 영상 업로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최근에 영상을 제가 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빴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일단은 지금 심화편 해설 아직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일단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촬영 시작할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예상 범위는 한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올릴 거니까 일단 이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발표 말고 발제 일정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바빠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거는 미리 올렸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이거 정리하면은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를 미리 지금 업로드 해놨으니까, 제가 원래 이게 빨리 안 올리거든요. 저도 빨리 올리면은 혹시라도 약간 출제자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막 문제를 바꿀까봐 약간 좀 자뻑시고 마음을 되게 쫄릴 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올리는데, 이번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리 올렸습니다. 근데 뭐 미리 올린다고 뭐 문제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출제자분께서 작정하고 내는 거 아닌 이상은 어차피 낼 것도 낼 거니까 일단 이거 올린 영상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오타가 좀 많은데 이거 지금 12월 20일이 아니라 12월 1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과제가 좀 바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고민인데, 제가 지금 12월 1일까지라 적어놨지만 상황 보고서 조금 더 빨리 가능하면은 시험 5일 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제 거에 집중한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땡겨볼 수 있을 만큼 땡겨는 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미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늦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꼼꼼히 이거 보셔가지고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철저히 해두셔야 영상 올라올 때 좀 집중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써있긴 한데 지금 제가 쇼츠까지는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일정이 빠듯해져가지고
일단 이 영상 두 개만 잘 보시더라도 시험 대비에는 문제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졌다, 뭐 공시 대체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도 얘기가 많은데, 맨날 말하지만 일단 한능검 심화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양 및 전공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공시고 나발이고 뭐 취업이고 뭐고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평가 수준이 이거에 준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도 솔직히 이상할 건 없어요. 그동안 이 정도 안 맞춰줬다면 안 맞춰준 거지.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도 최근에 되게 꼼꼼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내용이 깊어요. 실제로 거기서 가져온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난이도 어렵다 해봤자 의외로 교과서 수준이 요즘 이 정도인데 했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래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심화편은 막말로 우습게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정도 낸다고 분명 공지했음에도 나는 그래도 쉬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험이 쉬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험인데 최소한의 긴장감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개념 회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1회독, 그러니까 최소 1회독 정도 이제 끝나신 분들 있을 텐데 다 외웠으면 여러분들은 전공자던가 공시생이에요. 일단은 이제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난 삼국시대 통일이 약해, 난 경제 유형이 약해, 난 문화 파트가 너무 싫어. 슬슬 여러분들 약점이 보일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실전의 적용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백날 첫날 만날 외워봤자, 만약에 교재의 범위가 100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120을 낸대요. 그럼 내가 100 갖다가 공부한 걸로 어떻게 120을 풀어요? 그니까 실전에서는 내가 아무리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모르는 게 있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의 그런 원천인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가령 국어 과목에서 우리가 뭐 문학을 배우면은 뭐 은유법, 뭐 정춘법, 여러 가지 뭐 그런 표현 기법 있잖아요. 이거 봤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춘법을 썼구나, 이 사람 비유법을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파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읽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걸 읽으면서 이게 기출만 키워두구나 그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오답도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키워드라든가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수험생이 많아요. 아니 해풍선님, 저는 오해도 다 했는데요? 근데 시험장 가고 왜 틀리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 나온 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5회독, 10회독, 그러니까 5회분, 10회분을 풀었다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나온 키워드랑 선지가 있는데 모른대요. 그건 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웠다 했다는 게 아니라 시험 가서도 바로 뱉을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지 않게 해야 알맞게 오답한 거예요. 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살려줄 사람 없어요. 시험장 가서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스스로 됐는지 양심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은 점수 점검용을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기출에서 반복되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거라던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출 풀면서 내 점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약한지 강한지 파악하고, 특히 이렇게 이론을 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기출만의 그런 것들은 아무리 이론 본다고 백날 해봤자 못 풀이에요. 왜? 기출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기출이란 거는 이론 공부의 연장판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론 어느 정도 외웠다면은 그걸 넘기 위한 관문에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출을 알맞게 접근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풀이의 기초는 오늘은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최근 기출의 사례를 다룰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몇 문제 스포 당하면서 어떻게 실전 적응해야 될지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출 비껴치기라 전 표현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연계예요, 연계. 기출에서 그 나왔던 걸 어떻게 다시 응용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전 60일에가 합격률이 좀 떨어졌던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회차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내지는 직전 회차에서 나왔던 것도 응용을 진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부터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회만 제대로 분석했어도 똑같은 걸 그대로 가져온 게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전 모르겠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60회 시험 문제예요. 이게 8월짜리고 이게 10월짜리, 그러니까 직전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충주성을 포위했다. 김윤호가 뭐 싸우면 관작을 제수할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읽어보시면 김윤호가 충주 삼성의 방어 별감이 되었는데 군대가 충주성을 70여인가 포위했다. 그리고 관작을 내리겠다.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지금 직전 회차의 문제를 그대로 거의 99% 똑같은 사료로 응용했어요. 왜 여기서는 그 가나다니까 일부러 길이를 줄이려고 좀 요약을 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 문제 되게 쉽다 느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만약 내가 이 60일을 본 사람이 이 사를 보고서 이거 가지고 몽골인 걸 모른다? 그거는 기출을 안 보신 거예요. 왜? 이거 똑같은 건데 직전에 차는 것도 제대로 분석을 못 할 거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물론 이론을 공부해서 풀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출제자는 아무리 이론 교재가 훌륭하더라도 본인들이 기출에서 냈던 걸 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쉬운 예시는, 그런 감을 잡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거 몽골 관련된 거니까 그 강화도 선도가 좀 잘 나오죠. 두 번째로는 시기형 유형인데, 이거는 심화편만 요즘 이제 응시하니까 이번에 차에서 심화편 분들이 최근에 이 6.25 전쟁에 대한 그 빈출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왼쪽 문제에서는 이 전쟁의 정전협정,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정이 힌트로 나왔고, 여기서도 정전협정이 힌트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 포인트도 맨날 응용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로 주목한 게 뭐냐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낸 건데, 당연히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6.25 전쟁을 낼 때 가장 세게 던진 함정이 뭐냐면, 이 배경의 경우에는 에티슨 라인이 설정돼가지고 뭐 지금 이 한반도가 그 미국의 그런 방위선 여기 범위에 제외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명분을 줬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결과로는 다시는 전쟁을 발생하더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걸 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둘 다 6.25 전쟁 시기의 역사도 사실 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라던가 이 결과가 나오면 오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전쟁이 진행되던 중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결과를 함정으로 낸 거예요. 이 결과를 함정을 내가지고 틀렸고, 여기서는 배경을 정답으로 출제해가지고 옳지 않은 거니까 얘가 정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기형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낚이기 위해 가지고 출제자가 제일 쓰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내던지 아니면 가나 시기를 낸 다음에 오답을 낼 만한 게 선지에서 이 가나 시기에, 그 가나 사이 시기에 있는 범위의 결과 아니면 끝에 이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나 시기의 사이가 뭐 무신 정권이야 쳐요. 근데 이 무신 정권의 가장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무신 정권이 종결된 뒤에 활동한 게 삼별초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있을 때 가장 직후 또는 직전의 사례를 내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앞에 문제에서 이렇게 낚시했어요. 앞에서는 결과 낚시하고 나중에 배경 낚시하고 똑같은 기법인데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게 단순하게 내용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출제가 이런 식으로 나를 골려 먹으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그런 감까지 아시는 게 기출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기출풀이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오른쪽 문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 종교의 키워드를 일단 다 안 외웠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근데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사실 이 원불교 선지가 정답으로 나온 게 이게 최초예요. 그래서 더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기서 문제 키워드 선지 분석까지 다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거 다 기출에서 나온 거야. 기출 봐봐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 병인밖에 먹어서 천주교 관련된 걸 낸 거니까 정답을 맞춘 건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 맞추면 돼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싹 다 오답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박중빈이랑 새생활운동이 원불교 키워드다. 그거를 알았다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불교 선지가 여기서도 3번이었고 여기서도 3번이에요. 자, 이거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이 61회를 기준으로 최근 3회분만 제대로 오답했더라도 내가 이거 오답해서 새생활운동 원불교구나 이것만 기억했어도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여야 돼요. 이건 반박할 여지도 없습니다. 봐봐요. 58회, 61회 객관적으로 기출에 나온 게 보이는데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 기출에 대한 오답을 똑바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프선이 근데 저 시험 나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시험 나가서 그런다고 살려줄 수는 없어요. 해야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풀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시험 나가서 뭐 발악을 하던 간에 뭔 뻘짓 뭐 소짓 말짓 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오답을 잘 하셔야 기출을 푸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감안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대성전이랑 명륜당만 나오면 성경관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성전이랑 명륜당은 성균관 외에도 향교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는 답이 두 개로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6조 집계를 내면은 뭐 태종도 될 수 있고 세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가서는 답을 고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답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 성균관이 왜 지방에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 지금 거기 해와요 거기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뭔가 헷갈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답을 가를 수 있는 이런 키워드 보셔야겠구나. 게다가 성균관이 이렇게 작을 리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 건요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뭔가 키워드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준다면 내가 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선지에서 함정 봤는데 여기 지금 정조란 게 나왔어. 정조가 나왔는데 이 탕평책이란 키워드가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탕평책은 영조밖에 안 되지 않나 싶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탕평책은 정조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를 거의 95%를 내는 거지 정조도 있긴 있습니다. 영조는 완론 탕평책, 정조는 줄론 탕평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답이 명확히 보이더라도 그게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도 끝까지 읽고 선지도 끝까지 읽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광해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고 하는데
자, 광해군은 중종 반정이 아니라 인조 반정으로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례는 거의 얘만 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B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낚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낚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읽으라는 거예요. 답이 명확해 보여도 뭐 이거 조금 더 읽는다고 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평소 읽는 습관만 조금씩 꼼꼼히 들이더라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으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기형 문제 요령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전략적인 측면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문제에서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나오면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배경이 나오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거의 80% 이상은 가장 먼저 발생한 거를 출제합니다. 뭔 얘기냐면 자,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최후가 나왔어요. 최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무신정권 시기를 다룰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무신정권 시기는 정중부 정권, 최충원 정권, 그리고 최후 정권의 순서랑 관련 키워드부터 암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 자, 지금 2번과 4번이 정중부 키워드고 뭐 5번은 여기서 최충원 써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최후보다 지금 더 먼저죠. 근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될 리가 없겠죠. 흑창은 왕건이에요. 얘는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해도 1번인 거 알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요령이 뭐냐면 내가 사료를 그냥 안 읽어도 어차피 선지끼리 비교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게 이 문제 시점과 관계없이 어차피 정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복수 정답이에요. 당연히 선지 내에서 가장 마지막 발생한 게 당연히 얘보다 더 이후겠죠. 왜냐 내가 나머지 4개가 이전이고 한 개만 이후여야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안 그러면 문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리를 응용한 꼼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로 좀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백제 계로왕이 그 중국의 위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한 거예요. 장수왕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건데 사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배경이 나왔어요. 어 제가 이거 연도 적어드릴게요. 그냥 뭐냐면 일단은 을지문덕이랑 이 황사한벌 전투는 7세기예요. 조금 뒤 같아요. 그리고 이 광산성 전투는 6세기예요. 일단 선지기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얘보다는 지금 얘네가 더 뒤죠. 답이 될 리가 없어요. 동성의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얘는 5세기 후반이에요. 한 493년쯤인데 또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뒤죠. 지금 배경이니까 조금 더 먼저 발생 골라야 돼요. 그리고 평양으로 선동은 5세기 초반이에요. 427년이니까 얘네끼리 비교했을 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얘가 제일 가깝구나. 사실 지금 2번 선지는 어떻게 보면 함정인 게 이 상황 이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침략해가지고 이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그 후대 왕인 이 동성왕이 좀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동맹을 더 강화한 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고르한 이유가 이 문제 시점을 두고서 2번 선지는 결과, 5번 선지는 배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이런 거 풀려면은 어차피 문제 시점 몰라도 선지 내에서 뭐가 제일 먼저지 뭐가 제일 뒤지 시기형 문제 그거 못 구별하면은 어차피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응용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해석할 시간 없는데 이 선지끼리 비교해서 풀려면 완벽하게 되더라도 문제 푸는 게 절대 무리가 없어요. 그니까 이 문제는 최대한 요런 거 풀이하시면 사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오니까 그 점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지 활용 풀이법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만약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문제 스타일의 경우에도 문제를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왼쪽 문제는 구주 오소경을 보고서 이거 통일신라구나 추론을 하셔야 되고요.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뭐 딜쿠샤, 뭐 테일러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이 3.1 운동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고서 푸는 문제예요. 다 기출에 나온 건데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저는 일단 모른다고.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거 제가 보기 이거 못 찾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딜쿠샤? 뭐 여기 테일러? 누구예요, 씨. 뭐 나 테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헛소리하다 틀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선지 활용 풀이법이란 이유를 굳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중앙군은 이군육을 조직했다. 안찰사를 파괴했다. 공통적으로 고려시대예요. 다음 삼성육부랑 주자감은 발해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특정 시기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옳은 걸 얘기하잖아요. 옳은 걸 얘기했는데 당연히 옳은 게 2개 이상 되면 복수 정답이겠죠? 걸으면 돼요. 어떻게 복수 정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정부가 뭔지 몰라도 어차피 얘네는 복수 정답 때문에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 분석만 똑바로 되더라도 이 문제 안 읽고도 이거 복수 정답 되니까 다 속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비슷해요. 이 문제에서는 음, 어, 자, 1번과 4번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선지가. 만약에 그 지금 개념이 안 잡혔으면 그냥 제가 지금 풀이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2번과 5번은 공통적으로 60만 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쳤때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반성해야 되는 게 물론 위에 있는 키워드 어려워요. 사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요즘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3.1 운동을 추구하는 게 무리가 없어야 돼요. 솔직히 없어야 되는데 모를 순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이 일제감정기 시기에 만세 운동을 공략했다면 적어도 여기 선지에 있는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제대로 분석이 됐다면 겹치네? 겹치네? 했으면 3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거를 못했던지 아니면 알더라도 이걸 해볼 노력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못 푸냐 그 얘기인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시험장 가서는 이런 식으로만 잘 해도 문제 한 문제 더 먹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왜 이거 문제 틀리고 오시냐 이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1점짜리였지만 이렇게 3점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아까워서 죽을 것 같아요. 시험 왜 3점짜리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땡큐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문제랑 선지의 그런 요령 같은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수식어구를 좀 주의하는 거 중요한데 사실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제주고선이라던가 뭐 갈돌 갈판 보고서 신석 끼인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 은근 그러니까 1급인데 의외로 1번은 틀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걸 민무이톡이 아니라 이름 민무이톡인데 이걸 제거하고서 그냥 민무이톡인가 하고서 청동기를 푸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청동기예요? 신석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앞서 내용을 종합하면 뭐가 되냐면 1번 지금 키워드 종합적으로 안 읽었어요. 수식어구도 안 읽었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청동검, 고인돌 지금 얘 청동기인데 선지 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1번 찍고 틀리는 거죠. 뭐가 급해요? 뭐 집에 짜장면 시켜놨어요? 이런 게 습관이란 거 습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수험생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기초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요. 아니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요. 아는데 100%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려는 훈련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는 습관 들이세요. 생각보다 이런 거에서 낚이시는 분 많거든요. 이 문제도 뭐냐면 지난 정면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랑캐가 황제를 칭하면서 우리나라를 업신 여긴다. 그러니까 지난 정면원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거든요. 역시 끝까지 안 읽고 그냥 정묘년, 정묘호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정묘호란 때 이랬으니까 이제 지금 병자호란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걸 보고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읽는 습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좀 최대한 일단 지금부터 기출 풀이하실 때 읽는 습관부터 들이세요. 읽는 습관만 잘 들여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제발 급하게 풀지 말고 천천히 읽는 습관, 그리고 시험장에서 최대한 늦게 나오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개념 공부와 실전 적용 다르기 때문에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방식에 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드리며 앞으로는 그 62의 해설 영상과 그리고 D1주 영상 최종 특강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을 대비 위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